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P라고 하는 조건과 Q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명제가 P이면 Q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지금 이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동일한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P이면 Q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게 생각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P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마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A 곱하기 B가 있는데 얘가 0보다 작다. 그리고 Q라고 하는 것의 조건은 이 B라고 하는 게 지금 0보다 작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집합 선상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조건이 결국에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 플러스일 때도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조건을 나눠서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경우가 좀 나뉘어지니까 차라리 얘를요. 대우 조건을 이용을 해서 만일에 P이면 Q가 참이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not Q이면 not P가 된다라고 해서 대우 조건을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not Q라고 하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x의 제곱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3이 0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같거나 또는 x가 어떻게 돼요?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납P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mx 플러스 m이 있고요. x의 제곱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요 녀석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이 녀석이면이죠.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mx 플러스 m이 그냥 단순하게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더라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면 자, 보세요. 결국에 요 범위가 결국에는 얘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요 녀석의 범위에서 얘를 무조건 만족을 시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x의 제곱에 마이너스 mx 플러스 m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요 녀석 이퀄 0이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때 판별식 d를요. 제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m의 제곱에 마이너스 1 4m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말은 즉슨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x축이 지금처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때 m이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는 이렇게 될 거고 m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왔을 때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프의 형식은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게 되는 게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만일에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not P라고 하는 것의 조건에서 나오는 그때 X의 범위가 모든 실수가 된다는 소리고 그리고 not Q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니까 얘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능합니다. 자, 제 말뜻이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됐을까요? 자, 두 번째는 만일 그렇다면 이번 반대로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 얘가 0이다라고 했을 때 판별식 d가 이번에 0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0보다 클 때로 나누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모든 실수가 나왔고 이때에는 우선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범위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m은 0보다 작거나 m은 4보다는 크다라고 정리를 해서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거를 만족을 시키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not q가 not p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은 자, 두 점에서 뭐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만난다고 했으니까 얘를 x축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를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을 이 x의 범위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이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제가 알파라고 하고 이 녀석을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mx 플러스 m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녀석의 범위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뭐가 됩니까? 베타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까지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범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쉬운 예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마이너스 3이라고 잡아버리고 여기를 그냥 1로 이렇게 잡아버릴게요. 그러면 얘보다 작은 범위에서 얘보다 큰 범위에서 결국에는 얘를 만족시키기는 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이 알파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베타가 어떻게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이 말은 즉슨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만나요. x축이. 그러면 여기가 지금 두 근에 해당이 되는데 마이너스 3과 그 다음에 1 사이에 두 근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즉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위치 관계를 이제 따져주면 됩니다. 자, 이 경우 어떻게 하자라고 했었죠?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자, 얘를 그냥 f라고 한번 해볼게요.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두 번째 f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얘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여기서는 판별식 d가 0보다 큰 범위는 이미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근이 존재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한다라는 하에서 했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했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볼게요. 축의 방정식. 자, 축의 방정식은 축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그리고 1보다는 작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봅시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가 9고 플러스 3의 m 플러스 m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자, 1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f의 1은 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져요. 됐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4의 m이 마이너스 9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으며 m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세 번째를 이제 하면 되겠죠.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m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 얘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는 작다. m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2보다는 작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범위 그리고 요 범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고 m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0보다는 작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때도 성립을 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엔 요 두 녀석을 합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고 m이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m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고 그 녀석을 서로 곱해서 마이너스 8을 곱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곱하고 8을 곱하게 되면은 결국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8을 곱하면 72가 답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하면서 참 이게 잘 이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꼭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문제 자체가 막 되게 아주 어렵다 뭐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따져주는 게 좀 많다 보니까 좀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